고등학교 물리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 에너지에 대한 얘기 해볼 텐데요. 에너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 1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그쵸? 1. 물체가 작용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우리는 1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향. 근데 힘이 꼭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로 끈다고 하면은 꼭 힘의 방향대로 물체가 이동할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와 그때 물체 그 방향으로 작용할 힘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다는 거. 중학교 3학년 때는 다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다 같은 방향이었습니다만 힘의 방향과 근데 이제는 비슷한 방향도 나오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역시 1. 거리와 힘의 크기 관련해가지고 거리와 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밑에 면적이 해준 1의 양이 되겠죠. 단위는 줄입니다. 그리고 1을 하게 되면은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돼요. 1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입니다. 역시 줄이고요. 정의는 2분의 1 mv 제곱으로서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운동량을 mv로 계산했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은 2n분의 p제곱이 되겠네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그리고 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연관 지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얘기의 변속,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1은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1은 fs로서 정의돼요. 같은 방향을 일단은 계산하도록 할게요. 코사인 세타는 생략하고 같은 방향의 fs, f는 ma가 되겠고요. s 거리는 그렇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네요. 가속도라는 것이 시간으로 속도의 변화량을 나눠준 거잖아요. 역시 표현이 되겠고요. 시간은 소거가 되어서 질량 곱하기 속도 그리고 속도 변화량, 운동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네요. 속도와 운동량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밑에 면적이 아마 그 밑에 면적이 1의 양이 되겠습니다. 혹은 1 혹은 에너지가 될 텐데요. 가로축은 속도 변화량, 세로축은 질량 곱하기 속도. 자, 그냥 mv 제곱이 아닌가요? 라고 하기에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라고 했어요. 삼각형이네요. 2분의 1 mv 제곱. 좀 더 자세히는 우리가 적분을 얘기해야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는 이 fs 힘 곱하기 거리라는 식을 물리량을 쫙 정리해서 운동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속도가 크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니까 직선 그래프가 나타나고 그 아래 면적이 1이 되므로 면적을 계산해주니 2분의 1 mv 제곱 된다 라고 이해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때 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서 정의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에는 주로 등가속도 운동 법칙,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등가속도 운동 법칙들 있잖아요. 운동 방정식들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꼭 등가속도가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써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운동량으로서 가져왔고요. 그랬을 때 1의 양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에너지에는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도 있었습니다. 포텐셜은 잠재적인 에너지인데요. 먼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중학교 3학년 때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면과 다른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로서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린 동안 물체 한일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다 들어올린 이유는 자, 밑에 중력이 작용해요. 근데 얘를 더 빠르게 들어올린다면, 일정한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들어올린다면 중력보다 큰 힘이 작용하는 거고, 힘이 작용하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하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일정한 속력을 들어올렸다. 일정한 속력이라는 건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죠. 위로도 mg, 아래로도 mg.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작용한 힘도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mg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 주고요. 그랬을 때 역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역시 1로서 계산해 주면 힘 곱하기 거리, 중력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준면과 다른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준면이 달라지면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면보다 낮게 있으면 음의 값을 갖기도 하겠죠. 하지만 옆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제가 이제 민트색으로 그려놓은 거는 아래 면을 기준면으로, 주황색으로 높이를 표시해 놓은 거는 위의 면을 기준면으로 삼아서 에너지와 높이를 계산한 건데, 그 차이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기준면이 낮든 높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높이 차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그 기준면에 따라서 얼마나 높이 있냐의 문제지 그 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은 얘기하지 않네요. 포텐셜 에너지도 하나 더 있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용수철과 같이 탄성체, 원래 모양을 돌아가려고 한 성질이 있는 물체들은 변형되었을 때 또 에너지를 갖게 돼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얘가 변형돼서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겠죠. 다른 물체의 일을 할 수 있겠죠. 탄성체를 당기거나 미는 동안 물체의 한 일입니다. 용수철 탄성력 같은 경우에는 실험으로서 밝힌 것은 늘어난 길이의 용수철에서 원래 모양에서 평형 이치로부터 바뀐 길이 곱하기 용수철 상수만큼의 힘이 작용하는데, 역시 에너지는 곧 1이기 때문에 힘 곱하기 늘어난 길이 혹은 줄어든 거리로서 계산할 수 있고요. 힘이 kx, 또 그냥 kx 제곱으로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앞에 힘의 x, 미실수가 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변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힘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kx 1차 함수로 또 그려지겠네요. 아랫면에 x, 가로가 x, 세로가 kx 곱해지면 2분의 1 kx 제곱으로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정리됩니다. 용수철 같은 탄성체가 변형되었을 때 가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탄성체, 용수철에 저장되는 에너지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에 저장되고요. 운동 에너지도 물체에 저장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지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에 저장되어서 또 물체로 전달된다는 거 하나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달 얘기가 나온 김에 보존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둘 다 합한 값입니다. 먼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부터 볼 텐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중력 이외의 힘, 마찰력, 공기 저항 등의 힘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여 손실되지 않는 한, 즉 중력 이외의 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무슨 얘기냐? 일을 해서 높이 있던 물체가 중력이 일을 해서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높이 있을 때 속력과 높이도 있을 거고요. 낮게 있을 때 높이와 속력도 있겠죠. 그때 각각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위치 에너지의 차이는 또 운동 에너지의 차이, 이걸 또 딱딱딱 계산해 보면은 1은 에너지의 차이기 때문에 결국에 1을 해줌으로써 에너지 바뀌기 때문에 그 이동한 만큼, 위치 에너지 바뀐 만큼 운동 에너지가 또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또 계산해주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일정하다,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낙하 거리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로서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나타내게 되면은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수록, 낮게 떨어질수록 위치가 비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1차 함수로서 감소하고요. 그만큼 또 운동 에너지 1차 함수로 증가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네요. 낙하 시간으로 볼게요. 낙하 시간. 중력이라는 힘,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속도는 gt, 시간에 비례하고요.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간의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도 더 많이 이동하게 되어 더 많이 위치가 낮아집니다. 네. 위치 에너지가 2차 함수꼴로 줄어들게 되고요. 또 운동 에너지, 속력이 시간에 비례하는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또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네요. 2차 함수꼴로 증가합니다. 역시 역학적 에너지 둘의 합은 일정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역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요. 탄성력 이외의 힘 역시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 등에 의한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손실. 달리 말하면 탄성력 이외의 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역시 보존됩니다. 얘가 줄어들거나 늘어난 만큼 또 변한 위치에 따른 그 늘어난 길이나 줄어든 길이에 따른 그 길이 차이에 따른 탄성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역시 그때 속력 차이에 의한 운동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를 계산하게 되면은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 이때는 기준면보다 아래, 평형 상태보다 아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변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역학적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 늘어난 길이 혹은 줄어든 길이 변이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2차 함수꼴. 그리고 운동 에너지 역시 그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역시 2차 함수꼴로 나타나지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네요. 만약에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 등이 일을 하게 되면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서 혹은 빛으로서 혹은 소리 등으로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소모가 되죠. 하지만 전환 전후 전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열, 빛, 소리 등 다른 형태로 전환된 에너지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에너지 총량은 보존된다 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어서 갖고 온 내용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에너지 역시 에너지의 관점에서 1의 관점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비록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많이 더 추가된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봐주시고요.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고등학교 물리학 1 어디부터 볼까요?